예, 안녕하십니까. 예, 강북청소학원의 교무실장이고요. 최용성이라고 합니다. 예, 교무실장은 이제 그 강사들의 대표이고요. 예, 수업을 생성하고 시간표를 짜고 학생들의 이제 공부 들어야 될 과목들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하는 그런 위치이기도 합니다. 저도 실제 현재도 수학 강사이기도 하고요. 학원에서 상위권 학생들 수학 강의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성적 상승률이 되게 높은 학원입니다. 그 다른 어떤 경쟁 학원들에 비해 상위권 학생들도 많이 들어와 있는 학원이라고 자부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의 실력도 굉장히 좋은 학원이고, 그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지 학원의 프로그램을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일단 좀 페이지가 여러 개지만 요약을 먼저 해서 말씀드리면 딱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학원의 시스템에 제일 중요한 건 세 가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100% 개인 맞춤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저희 학원은 100% 개인 맞춤. 근데 그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느냐? 크게 세 가지. 첫 번째는 개인 맞춤 수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 맞춤 컨텐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담임의 역할, 담임 활동. 요 세 가지를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드릴 테니까 일단은 머릿속에서 수업, 컨텐츠, 담임 요것만 좀 기억을 해 주시고 따라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아시는 친구 학생들도 있고 부모님도 알고 계시는 분들 꽤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저희 학원은 반이 있고요. 반별로 담임 선생님도 계시지만 반별로 듣는 수업은 전혀 없습니다. 같은 반 학생들끼리 정해진 시간표, 우리 반 시간표에 이렇게 맞게 따라가면서 수업을 듣는 게 아니에요.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과목별로 좀 상황이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뭐 저 공부할 때 우리 어머니들 공부하실 때는 좀 덜 그랬을 수 있는데요. 요즘에는 국어를 굉장히 잘하는데 수학을 되게 못하는 친구들도 꽤 있어요. 수학 되게 잘하는데 국어를 되게 못하는 이런 과목별 상황이 굉장히 편차가 심한 아이들이 많이 있고요. 저희 학원은 그런 학생들이 과목별로 그리고 아주 디테일하게 과목별로 수업을 선택해서 듣습니다. 시간표를 자기만의 시간표를 짜게 되고요. 교실에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대학처럼 강의실을 옮겨 다니면서 수업을 듣게 되는데 보면은 이제 뭐 다른 반 학생들과 섞여서 가는 강의실마다 이제 학생들의 조합이 다르게 되는 그런 수업이에요. 왜냐면 같이 평균 3등급이라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 학생은 국어는 잘하지만 수학은 못하죠. 이런 아이들을 3등급 반에 집어넣고 수업을 듣게 하면 뭐 당연히 국어도 수학도 모두 마음에 들지 않을 거예요. 또 자세히 보면 수학 내에서도 같은 80점이어도 지금 뭐 그 B 학생 같은 경우에는 수원이 좀 많이 부족하죠. 그죠? 그런데 C 학생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이 많이 부족합니다. 과목별로 수학에서도 수원, 수투, 미적분을 전부 다른 레벨의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원과 수투는 좀 괜찮으면 좀 실력 레벨의 수업을 듣는데 나는 미적분은 너무 못해. 그러면 좀 겸손한 레벨의 수업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업을 짜다 보면 전부 학생들이 모두 다른 시간표를 다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전체 수업을 얼마나 들을 것인지부터가 학생들이 서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동일한 양의 수업을 듣는 게 아니에요. 종합반이기 때문에 비용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학생들이 수업을 더 많이 듣고 좀 덜 듣고 하는 학생들이 나오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수업의 양을 결정을 하면 수업 시간이 아니면 전부 자습이거든요. 그럼 저희 독서실 내려가서 자습을 해요. 그러면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이 공부의 어떤 그 수행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수업을 얼마나 듣고 자습을 얼마나 해야만 그 비율이 어느 정도여야만 이제 학생들이 하루가 밀도 있게 돌아가는가, 지루하지 않고 굉장히 집중력 있게 돌아가는가가 서로 다 다를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업을 많이 들어야 될 친구들과 적게 들어야 될 친구들이 있고, 그리고 어느 과목에 힘을 줄 것인가. 그리고 세부적으로 난이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전부 다 개인 맞춤형으로 다 설계가 됩니다. 저희는 반별로 꼭 의무적으로 들어야 될 수업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적게 듣는 친구들도 있고요. 나는 수업이 너무 좋고 많이 듣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좀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를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선택하게 하는가? 그러니까 저는 그 이 제도의 취지가 네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네 맘대로 이렇게 하라 뭐 이런 자율성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학생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학원은 그냥 니들이 하고 싶은 대로 방치하는 이런 느낌이 절대 아니고요. 되려 저는 선생님으로서 성공하는 학생들을 이렇게 쳐다봤을 때 그 패턴을 보면 혼자 너무 많은 시간을 잊지 않는 게 좋아요. 수업을 적정량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나한테 맞지 않는 수업을 들었을 때 학생들의 자세가 무너지거든요. 나한테 나는 저 선생님 수업은 영 아닌데 자꾸 들으라고 하니까 이렇게 듣다 보면 학생들이 자꾸 수업을 빼고 싶어 해요. 그러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생활의 긴장감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수업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의 수업을 직접 현장에서 들어야 돼요. 현장에서 듣다 보면 그 선생님이 날 쳐다봐주고 졸지 마, 열심히 해 이렇게 긴장감을 불러일으켜 주거든요. 인강으로도 안 되는 거고 자습이 너무 길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면 삶에 필요한 긴장감이 자기 관리죠. 이런 게 풀리는 법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양의 현장 수업을 꼭 들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듣기 싫은 수업을 들으면 아이들이 수업을 자꾸 빼고 싶어지니까 그리고 내가 나한테 안 맞는 수업을 자꾸 듣다 보면 자꾸 자세가 무너지고 잠이 많아지고 더 관리가 안 되니까 자기 관리를 위해서 너한테 영감을 주는 좋은 선생님의 수업을 직접 참여해서 현장에서 허리 꼿꼿이 펴고 눈 동그랗게 뜨고 내 안에 긴장감을 불러일으켜라 이런 뜻입니다. 그게 진짜 관리의 시작. 그러니까 수업이 바로 관리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보통 수업과 학원의 관리는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으나 선생님은 현장에서 수업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수업을 허리 꼿꼿이 펴고 이렇게 듣는 아이들이 독서실에서도 그렇게 공부합니다. 근데 수업 때 이렇게 앉아 있는 아이들이 독서실에서 자세가 무너져 있거든요. 수업이 곧 관리의 시작이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수업을 제일 잘하는 선생님들로 포진해 놨고요. 마음껏 선택해봐라. 누굴 듣든지 우린 다 자신 있다. 이런 느낌의 강사들만 저희는 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업에 자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요.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시간이 지나다 보면 학생들은 당연히 졸아요. 졸리니까 청춘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아이들이 조는 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업을 선생님이 수업만 진짜 몰입해서 열심히 하면 당연히 지루하고 이러니까 애들이 졸고요. 막 엄청 웃겨주면 웃다 지쳐 자요. 그러니까 자는 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 막을 수가 없는데 그 아이가 그러면 혼자 놔두면 어떻겠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잠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번 무너진 삶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삶의 긴장감. 그리고 너무 긴장이 강해도 좋지 않아요. 아이들이 너무 막 자기가 막 뭐 세상 공부 다 할 것처럼 막 이렇게 앉아 있는 아이들이 또 사실은 시험에 약한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한 긴장과 완화가 교실에서 일어납니다. 수업에서 듣다 보면 선생님들이 재밌게도 해주고 이런저런 좀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도 많이 해주고 수업도 가르쳐주고 하다 보면 하루가 굉장히 밀도 있게 잘 돌아가는 그런 양의 적당량의 수업을 잘 찾으시기 바래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표가 다 됐다. 그리고 본인의 그 개인적인 지금 현재 욕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시간표의 컨셉 자체가 다 다르다. 어떤 친구들은 나는 심화 수업을 주로 들을 거고 어떤 학생들은 나는 기본이 중요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학생은 문제 푸는 양이 많았으면 좋겠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욕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부 충족시키는 그런 그래서 저희가 시즌 1, 2, 3, 4 크게 4시즌제로 운영합니다. 지금이 시즌 2예요. 정규반만 그러니까 그 앞에 원래 12월과 1월 달에 시작했던 조기 선발반이라는 게 있고요. 소위 선행반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있었고 2월 달에 정규반 시작해서 시즌 1, 2, 3, 4 이렇게 운영을 하고 그때마다 시간표가 다 달라지고 그때마다 아이들이 시간표를 새로 생성합니다. 그러니까 총 4번의 시간표를 짜게 돼 있어요. 정규반에 들어온 기준으로. 그리고 지금은 정규반 시즌 2입니다. 시즌제를 운영하는 이유는 이제 각 시즌마다 시기마다 필요한 강좌들이 좀 다를 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즌 1은 주로 개념 강좌들이 많이 있었죠. 시즌 2가 되면서부터 이제 모의고사 수업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해요.
시즌 3가 되면 좀 더 이제 실전 모의고사 수업들 많이 생겨나고 다양한 컨텐츠로 수업을 점점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시즌 4까지 그런 필요한 그 시기에 맞는 강좌가 다르기 때문에 예. 시즌제를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의 시즌 2가 6월 말까지 진행되고 그 중간에 6월 10일에 반수반 프리반수반이 들어와서 3주간 수업을 하고 시즌 3가 7월 1일에 시작되면 이제 반수반이 같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일정을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표를 짜기 위해서는 죄송합니다. 시간표를 짜기 위해서는 저희는 이제 전부 예외 없이 학생들 전부 다 진단고사를 봅니다. 시험을 봐야 돼요. 국수형 세 과목을 보고요. 이 진단고사는 노리는 게 있는 시험이에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뭐 입학고사 같은 거 아니고 반평고사도 아니고요. 그냥 이 아이가 지금 각 과목에서 디테일하게 어디가 약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그래서 시간표를 추천해주기 위한 그런 시험이에요. 시간표 혼자 안 짜요. 담임 선생님이랑 같이 짜는데 개인 시간표를 일일이 선생님들이 전부 다 일일이 상담 1대1로 상담해서 시간표 짜줍니다. 예, 그런데 그러기 위한 이 학생이 지금 보면 국어에서는 문학이 약한지 독서가 약한지 수학도 딱 27문제를 내는데 수원 9문제, 수투 9문제 예를 들어 미적이면 9문제 그러면 수원이 우리 지수로그 삼각함수 수열이잖아요. 지수로그에서 상중하 3문제 삼각함수에서 상중하 3문제, 수열 상중하 3문제 이렇게 딱 노림수가 있는 그런 시험을 내요. 그러면 학생들이 이 아이가 지금 어느 챕터에서 어디까지 풀 수 있구나, 지금 공부 상태가 어떻구나, 그러니까 너한테는 이런 수업이 필요하겠다라고 담임 선생님이 컨설팅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 상의를 통해서 시간표를 완성을 하고 등원을 해서 수업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등록하시고 나서 학원에 등원하기 전에 하루 정도 와가지고 진단고사 보고 시간표 짜는 날이 하루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건 예제 시간표예요. 뭐 국어가 취약한 학생들은 국어를 좀 수업을 많이 들은 거고요. 수학이 취약한 학생들도 수학 위주의 수업을 많이 짠 거죠. 그 받으신 핸드아웃 중에 보면요, 저희 시즌 2 강좌 안내문이 있어요. 예, 거기 초록색, 그렇죠? 초록색. 예, 시즌 2 재수정규반 강좌 안내문. 거기에 보면 현재 우리 아이들이 듣고 있는 모든 수업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탐구, 그리고 논술 수업까지, 한국사까지 전부 어떤 강좌가 있는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예, 초록색이에요, 초록색. 예, 초록색 핸드아웃이 있을 겁니다. 예, 거기에 좀 보시고, 이런 수업들이 시즌 2에 개설이 되었구나. 자명 어떤 선생님이 수업하시는지 수업이 100분인지 200분인지 그리고 자세한 수업의 스타일 교재는 뭘로 쓰는지까지 전부 다 공개하고 학생들한테 미리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이걸 다 공지하고 학생들이 읽어보고 어떤 수업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담임 선생님이랑 상담 후에 시간표를 이렇게 짜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댁에 돌아가서 천천히 보세요. 예, 천천히 꼼꼼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제가 다 만드는 수업이어서 제가 누구보다 제일 잘 아는데요. 예. 수강 신청 정정 기간이 있어요. 저희가 시즌 시작하면 첫 주에 한 시즌 시작하면 첫 주에 수업을 듣고서 나랑 선생님 좀 난이도가 안 맞네요. 저는 좀 겸손하게 들으려고 기본 레벨을 수업을 신청했는데 너무 쉬워요. 그러면 실력으로 올라갈 수 있고요. 선생님 저는 맘먹고 심화 수업을 신청했는데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좀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수강 신청도 정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우리 프리반수반 전용 강좌예요. 프리반수반은 6월 10일에 시작해서 3주간 운영을 하는 반입니다. 예, 그래서 6월 말까지 6월 30일까지 운영이 되고 7월부터는 이제 프리반수반은 없어지고 정규반 시즌 3에 같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프리반수반은 3주간 운영하는 전용 강좌를 제가 이번에 다 만들었거든요. 좀 자세히 보시면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유평 분석 및 유사 유형 총정리라는 수업이 있어요. 예. 그리고 수원 수업 2개, 수투 2개, 미적분 2개인데 대충 자세히 보시면 상하 이런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보면 수원에서 3개년 기출 오답률 80% 이상의 문제들을 분석하는 그런 수업, 마찬가지고 미적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수업이 똑같은 수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좀 기본 레벨의 수업은 수원 필수 기본 유형 20선 해가지고 아주 중요한 시험에서 항상 반복되는 그런 유형들을 한 20가지 정도를 정리해가지고 하는 수업이 있습니다. 그 전부 선생님들이 개인적으로 프린트를 다 만들어서 수업을 하실 거예요. 예, 영어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수업이 빈순삽, 그죠? 제일 어려워하는 빈칸순서 삽입, 요거만 다루는 수업이 존재하고, 조금 이제 중하 레벨로는
우리 수능 현재 트렌드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하는 그런 수업을 또 만들 거예요. 그리고 구문 수업 이렇게 세 가지가 영어 전담 수업이 존재합니다. 국어 같은 경우에는 문학 2개, 독서 2개인데요. 네. 이제 좀 기본 레벨에 꼭 알아야 되는 문학 작품, 꼭 알아야 되는 독서 기출, 지문 이렇게 분석하는 게 있고 또 최근 오답률 높은 문제들을 분석하는 그런 좀 상레벨의 수업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기까지는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건데 올해 제가 처음 만든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탐구를 넣었어요. 이번에는 특히 과탐만 넣었어요. 그러니까 사탐은 뭐 혼자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과탐 난제들만, 그러니까 물리에서 역학이랑 전자기 전용 수업이 있어요. 생명은 유전 수업이 전용으로 있고 그 다음에 지구는 이제 우주 파트, 가장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그런 주제만 3주간 집중적으로 수업하는 그런 강좌를 깔아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탐구 같은 경우에, 과학 같은 경우에 공부를 조금 안 해가지고 근데 옛날에 공부할 때 자기도 약간 좀 벽처럼 느꼈던 그런 과목인 거죠. 그런 것들을 조금 빠르게 시작 전에 한번 잡는 그런 강좌도 마련해 봤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기존에 학생들이 듣고 있던 정규반 시즌2 모든 강좌들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예, 원한다면 시간표 맞으면 다 들을 수 있어요. 네. 자,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학원에서 되게 자랑하는 시스템이에요. 현장 강의 무한 패스. 일종 줄여서 현강무패라고 부릅니다. 우리 학원은 모든 강좌를 전부 촬영하고 있어요. 예, 우리 오프라인에서 벌어지는 국수형 탐구 논술 전부 모든 강좌를 전부 촬영하고 홈페이지 연동된 새로운 사이트에다가 올립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수업을 다시 보기가 가능하고 영상으로 다시 보기가 가능해요. 그리고 혹시나 결석을 했더라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신청하지 않은 수업도 다 볼 수 있어요. 전부 다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엄매 선생님이 한 3분 계시는데 나는 엄매 이 선생님의 수업을 신청했는데 다른 선생님 어떻게 수업하시나 영상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혹시나 나랑 더 잘 맞는 것 같아 그럼 바꾸면 됩니다. 예, 학생들한테 선택하게 해주고 그 선택을 이제 충분히 본인이 좀 신중하게 할 수 있도록 모든 강좌를 전부 다 촬영해서 다 올리고 N차 관람이 가능하고 이거는 뭐 10월, 11월이 돼도 남아있고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에게 특히 좋은 거죠. 우리 학생들이 정말 좋은 거 시즌 1, 2 강의도 다 남아있어요. 내가 늦게 시작하느라 앞에서 못 들었던 강좌. 예를 들어서 학원에 왔는데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데 야야 내가 이거 1학기 때 임마 이거 엄청 중요한 거라고 했잖아 라고 했는데 자기는 모르는 내용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든 영상이 다 남아 있습니다. 일명 현강무 부르는 현장 강의 무한 패스. 자, 제가 저희 선생님들 출강하시는 선생님들 사진을 한번 다 넣어봤습니다. 이게 이제 의미가 뭐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정말로 우리 선생님들에 대한 자부심이 되게 있어요. 그리고 꽤 긴 세월 다른 학원이 하지 않았던 이 선택 수업이라는 걸 하다 보니까 재밌는 현상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선생님을 선택하라라는 그런 개념을 머릿속에 심어주다 보니 아이들이 그냥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끼리만 이렇게 선택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좀 이렇게 듣던 되게 유명한 스타 강사분들, 인간 강사들하고도 강의를 비교하게 돼요. 아무래도 그럴 거 아니에요. 옛날에 나 뭐 정승재 선생님 수업 들었는데 그 선생님 너무 좋았어. 근데 그 선생님이랑 비교하게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런 분들한테도 절대 밀리지 않는 수업력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만 남게 되더라고요. 이게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점 선생님들은 학생들로부터 선택을 받지 못하는 강사들은 없어지고 굉장히 실력이 좋고 정말 흡입력 있고 저희 여기 학원에서 제일 큰 강의실에 140명 들어가는데 거기를 꽉꽉 채우는 선생님들이 계셔요. 40명 들어가는 강의실 어떨 것 같습니까? 여기 되게 좀 작은 강의실이에요. 140명 들어가는 강의실 중간에 이렇게 모니터 달려 있고요. 아이들이 끝도 없이 앉아 있어요. 그걸 들어야 되죠. 왜냐하면 그 선생님이 너무 좋으니까 수업이 너무 좋으니까 듣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데 진짜 인원이 많아가지고 수업 끝나고 나가서 다 퇴장하는데 5분 걸려요.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좀 애들이 답답하다고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은 그럴 때 수업 신청은 안 하고 영상으로 보기도 해요. 근데 나는 아니야. 나는 저 선생님의 수업을 무조건 현장에서 들어야 돼라고 막 쳐들어오는 거죠. 그런 강사들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강사 얼굴을 한번 띄워봤어요. 자, 우리 뭐 양지영 선생님, 우리 영어의 뭐 유명한 선생님 뭐 이렇게 계셔요. 여기가 지금 큰 강의실이거든요. 예. 뭐
고퀄리티의 수업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학생, 고대 간 학생 한 분 이야기 읽어볼까요? 저는 수학 풀 때 조금 어려워지면 항상 내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간 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수학 수업을 들으면서 수학 문제가 읽힌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고, 해석할 수만 있다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어마어마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수학에 점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들도 선생님께서 체계적으로 정리해 주셔서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질의응답 시스템은요, 기본적으로 선생님들한테 하면 되는데요. 그리고 저희 학원의 출신의 뭐 좀 똑똑한 그런 스카이 멘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하는 친구들도 있긴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선생님들에게 질문하는 게 좋겠죠. 예. 질문은 근데 약속 시스템이에요. 저희 아무 때나 오면 본인이 원하는 데 왔을 때 선생님이 안 계실 수도 있고, 또 약속이 안 돼 있으면 줄을 설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시간 누수가 많죠.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선생님하고 약속하고 교무실에 와서 질문을 하도록 합니다. 저희 복도를 이렇게 보시면 태블릿 PC가 막 박혀 있거든요. 거기 보면 그날 정식으로 질문을 위해서 이렇게 남아 계시는 질문 당직 선생님의 그 시간이 쭉 떠 있어요. 그럼 내가 클릭해서 내 비밀번호 누르고 거기다가 이렇게 신청을 해서 오든지, 온라인으로 신청해서 그 시간에 오든지, 만약에 그 온라인 신청이 꽉 차 있다 그러면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선생님 저 질문할 거 있는데 언제 좀 시간 되세요 해서 약속하고 교무실에 오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 또 이제 아주 똘똘한 선배들이 또 질문 많이 받아주니까 질문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질문을 많이 한다는 건 단지 이제 그냥 내가 필요한 정보를 얻어가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선생님을 자주 찾아가면 선생님이 학생에 대해서 파악하게 되죠. 이 아이가 아직 이걸 모르는구나. 이 아이가 예전에는 되게 못했는데 지금은 늘었구나. 이렇게 선생님이 학생을 자세히 알게 되는 그런 효과가 생겨요. 그래서 질문은 꼭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주제인 컨텐츠입니다. 저희 학원이 컨텐츠에 꽤 자신 있는 학원이에요. 외부에서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는데, 일단 저희 이투스에서 출판하는 그런 컨텐츠들 종류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올해는 시대인재 서바이벌 전공 모의고사가 저희 학원에 재수반에는 유일하게 저희 학원에만 이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컨텐츠부터 설명을 다시 좀 드리자면, 크게 세 개의 브랜드가 그러니까 우리 주말에 푸는 컨텐츠가 서밋, 뭐 핀포인트, 트리거, 이게 지금 제목인데 이름인데 원래는 작년에는 좀 제목이 킬러 6, 준 킬러 뭐 이랬었어요 이름이. 그러니까 조금 더 직관적이죠. 킬러 6, 준 킬러 10, 뭐 이렇게 조금 직관적인 이름이었다가 지금 그 정책에 의하여 킬러라는 말을 쓰지 말라 그래가지고 이름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서밋, 이게 좀 난이도가 높은 그런 컨텐츠예요. 그리고 이제 핀포인트가 중간 난이도, 트리거가 제일 낮은 난이도입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자기 수준에 맞는 컨텐츠를 고를 수 있는 거죠. 이것도 담임 선생님이 전부 1대1로 큐레이션 다 해주십니다. 너는 지금 어떤 컨텐츠를 풀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선생님 제가 듣는 수업에 필요한 컨텐츠를 또 신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마다 이 전부 일괄적인 똑같은 컨텐츠로 당연히 또 수업하고 공부하는 게 아니고, 다 서로 시간표가 다르듯이 컨텐츠도 선생님들이 이렇게 큐레이션 해주셔서 다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이투스 모의고사 보고 있고요. 참고로 제가 이투스 모의고사 출제위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시대인재 컨텐츠가 올해 들어온 게 사실은 좀 리마커블한 일이죠. 시대인재가 재수종합반한테는 유일하게 저희 학원에, 근데 이제 지금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브릿지 알파 모의고사, 그리고 그 엑셀러레이터죠. 이제 이런 것들 들어오고 있고요. 나중에는 이제 서바이벌 시리즈가 들어오게 되고 쭉 합니다. 근데 저희가 되려 어떤 면에서는 그 시대인재보다 더 나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시대인재는 그 전부 풀 패키지를 사야 돼요. 학원에 가게 되면. 그러니까 국수형 탐구까지 다 사야 돼요. 그게 이제 여름쯤 되면 서바이벌 나오고 이러면 굉장히 비싸요. 한 70만 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저희는 과목별 패키지를 구매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수학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수학 탐구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저희가 되려 더 좀 유리하고 학생들한테 조금 더 편리한 그런 시스템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도 좀 드네요. 그리고 이 컨텐츠들로 수업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제 전략 담임 우리 선생님 마지막 주제이죠. 담임 선생님들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수업을 하는 강사고 저처럼 수업을 하는 강사들은 담임을 맡지 않고요. 우리 담임 선생님들은 전략 담임이라고 부르는데 담임 선생님들은 수업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물론 담임 선생님들도 예전에는 저처럼 이제 과목 선생님이셨어요. 국어, 수학 가르치던 분들인데 이분들은 지금은 수업을 하지 않으시고 반관리, 학생들 상담에만 집중을 하십니다. 이분들이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일단 입시 지도의 정통한 입시 전문가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시면 수시 지도, 정시 상담 전부 담임 선생님이랑 다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멘탈 관리부터 시작해서 학습 계획 짜는 거, 시간표 짜는 거, 그리고 일주일간 너의 퍼포먼스를 확인해 보는 과정, 이러저런 개인별 상담들을 주로 하셔요. 그러니까 출근하자마자 퇴근하실 때까지 계속 한 명씩 불러가지고 다 상담하고 종례하고 뭐 출결 관리 이런 것도 진행해 주시는 그런 담임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전략 담임 선생님들이 하시는 일을 조금씩 보면 일단 먼저 입시 전문가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희가 반별로 듣는 수업이 우린 전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은 성적으로 짜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반의 담임 선생님이 고 딱 레벨의 학교 전문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반 M1반이 제일 높은 반인데 거기 선생님은 의대, 약대, 서울대, 연고대 거기를 되게 빠삭하게 아시는 분인 거예요. 그렇게 이제 담임 선생님들이 입시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시 상담, 정시 상담 다 진행해 주실 거예요. 학습 관리 및 진학 상담이, 그러니까 학습 관리라는 건 우리 학생들이 지금 일주일간 매주 학생들 무조건 만나게 돼 있습니다. 한 명 한 명 매주 불러가서 상담을 진행하는데 너 지금 잘하고 있니? 한마디로 이거예요. 잘하고 있니? 계획대로? 계획 어떻게 세웠는데 보자. 이거 어떻게 얼마나 했나 보자. 이번 주에 총 자습 시간 얼마나 되나? 이런 거 보자. 다 상담하고 너 왜 그래? 뭐 문제 있어? 뭐 멘탈 관리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상담을 주로 하시는 거예요. 주간 학습 분석표. 매주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지금 얼마나 어느 과목을, 자 국어는 수업을 얼마 들었고 인강을 얼마 받고 자습을 얼마 했는지, 수학도 수업을 얼마 들었고 인강을 얼마 들었고 자습을 얼마 했는지, 내 총 자습 시간이 전체 평균하고 비교해 보면 어떤지, 지난주보다 늘었는지 줄었는지, 이런 주간 학습 분석표를 만들어서 대고로 보냅니다. 매주 선생님들이 학생들 상담을 토대로 너 이만큼 공부했구나 대고로 보내시면 댁에서 어머니께서 우리 딸이 어떻게 공부를 했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맡겨놓고 잘하고 있구나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 아이가 이번 주에 공부 잘했구나 못했구나 이런 것들을 댁에서 아실 수 있도록 주간 학습 분석표라는 걸 담임 선생님이 다 만드셔서 댁으로 보냅니다. 이거는 MLC 노트라고 해서 지금 받으신 핸드아웃 중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쓰는 일종의 플래너예요. 그러니까 학습 플래너인데 이 학습 플래너는 플랜을 짜는 페이지는 크지 않아요. 주간 학습 계획을 세우는 칸은 많지 않고 우리는 되려 그날의 일기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할 걸 적는 게 아니라 한 걸 적습니다. 그날 자기가 공부를 한 거 보시면 거기 보시면 한 장짜리 핸드아웃 있죠? 한 장짜리 복사물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별로 그날 본인이 공부했던 것 중에 중요한 내용 정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뭐 하루를 돌아보며라고 해서 간단하게 일기를 쓰게 되어 있고요. 이 친구는 오늘 14시간 57분의 순공 시간을 기록했어요. 월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자습을 한 거예요. 이 친구는 월요일날 수업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뭐 이렇게 자기의 그 하루하루에 따라서 내가 어느 정도 공부를 했고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겁니다. 하루를 일기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보고 너 열심히 하겠구나가 아니라 열심히 했구나를 알 수 있게 계획보다는 실천한 내용들을 주로 적는 게 저희 이 MNC 노트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저희 이제 그 뭐 간단하게 시설 좀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 8층에는 주로 현재 와 계신 층이 8층입니다. 8층에는 주로 강의실이 있고요. 교무실이 있고 뭐 상담 데스크가 있고요. 저희 6층과 5층에 그 독서실이 있습니다. 라이브러리가 6층과 5층에 있고 4층에 또 대형 강의실이 이렇게 몇 개 있어요. 그래서 4층, 5층, 6층, 8층을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의동이랑 자습동이 분리돼 있고요. 출결 관리는 이제 학생들이 이제 출결 카드를 태그합니다.
오게 되면 태그하고 집에 갈 때 태그하고 그러면 댁으로 문자가 갈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중간에 아이가 병원에 간다든지 무슨 일이 있어서 외출이나 조퇴를 해야 될 때는 학생이 담임 선생님에게 요청을 하고 그럼 담임 선생님이 댁으로 전화를 걸어서 어머니 지금 뭐 우리 딸이 여기 아프다는데 병원 좀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허락을 받고 그렇게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학생이 또 나갈 때 태그를 하고 들어올 때 태그를 하고 해서 출결이 정확하게 자 전부 다 이제 댁으로 전부 발송이 되는 그러니까 부모님 몰래 이렇게 어디 갔다 이런 거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이 독서실 라이브러리를 이제 전용으로 감독해 주시는 그런 그 학생 지도팀이 전담 따로 있습니다. 저희가 지도팀이라 부르는 그러니까 이 라이브러리 돌아다니면서 학생들이 졸고 있으면 깨워주고 자리에 없으면 계속 자리에 없는데 보니까 수업 시간도 아닌데 이 친구 시간표가 수업이 아닌데 왜 계속 자리가 없지? 뭐 이렇게 그럼 화장실 가서 이제 검거해 오고 이제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그 학생 지도팀 전담 지도팀이 계시고요. 일요일까지 전부 근무를 하고요. 예. 혹시나 이제 또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인강도 보고 우리 형광무패도 보고 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이제 태블릿 사용하잖아요. 와이파이도 되고 하니까 혹시 이걸 갖고 뭐 이제 뭐 갑자기 뭐 이렇게 친구랑 살짝 카카오톡을 한다든지 아니 뭐 잠시 유튜브로 잠깐 방황을 한다든지 이런 거 적발을 하면 잠시 저희가 일주일 동안 전자기기를 보관했다가 돌려주고 이제 이렇게 관리를 하는 전담 지도팀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죠. 밥입니다. 네. 저희는 이제 점심 저녁 이렇게 학원에서 주로 급식을 학생들이 먹는다 생각하면 됩니다. 도시락을 싸와도 되고요. 근데 주말 토요일 저녁하고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식사를 위한 외출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직접 2층에 파인쿡이라는 업체가 들어와 있고요. 급식 업체가 2층에서 직접 조리해서 올라와서 배식해서 식사를 합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전 지점 저희 그 이투스 학원 오프라인 우리 청솔학원 하이퍼 학원 합쳐서 전 지점 급식 만족도를 아깝게 2등을 했어요. 네. 1등을 해야 되는데 아깝게 2등을 했습니다. 제가 되게 밥이 맛있어요. 네.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뭐 지금 되게 끄떡끄떡 하는데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도 같이 급식을 먹는데 밥 때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되게 맛있고 정말로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참고로 뭐 여기 이 밥집 사장님이 여기 파인쿡 대표께서 저랑 같이 산에 다니는 친한 형님이라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친분이 깊은 사람이라서 밥이 조금만 맛이 없으면 제가 바로바로 얘기를 합니다. 네. 믿어도 좋습니다. 셔틀버스 노선은 이제 자세하게 홈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뭐 대충 이렇게 근처는 다 갑니다. 뭐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북 청솔의 하루 간단하게 좀 소개해 드릴게요. 7시 50분까지 등원합니다. 7시 50분에 라이브러리에 착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7시 50분부터 8시까지 10분 동안 매일 아침엔 국어라는 프로그램을 실시해요. 아침엔 국어라는 건 등원할 때 한 장짜리 국어 프린트를 받아서 가서 앉아서 10분 동안 푸는 거예요. 그럼 그때 우리 지도팀이 라이브러리를 돌면서 출석 체크를 다 합니다. 누가 안 왔나 확인해가지고 전화를 드리고 연락을 하는 그런 출석 체크 겸 아침엔 국어를 실시하고 수업은 8시 20분부터 1교시가 시작됩니다. 우리 학원의 수업은 50분이 아니고 100분이에요. 100분짜리 수업 듣고 20분 쉬고 100분짜리 수업 들으면 점심시간 됩니다. 점심 맘마 먹고 오후에 또 100분짜리 수업 2개 들으면 하루에 정규 수업이 끝나요. 그래서 5시부터 종례를 하고 저녁 식사를 하고 또 이제 저녁 자습을 하고 저녁 자습이 6시 50분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자습이 끝나면 이제 10시에 귀가합니다. 토요일까지 똑같이 그렇게 하는데 토요일에만 저희가 5시 40분에 하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토요일에 아침에 오는 셔틀버스가 있는데요. 밤에 돌아가는 셔틀버스가 없어요. 밤에 토요일만. 그래서 집에 혼자 가야 될 친구들을 위해서 조금 일찍 하원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에 석시까지 신청해서 여기서 먹고 늦게까지 10시까지 해도 되고요. 아니면 밖에서 먹고 들어와도 되고요. 먹고 가도 되고요. 토요일에는 조금 저녁이 5시 40분 이후로는 조금 자율적으로 그리고 일요일은 셔틀버스와 식당이 모두 쉬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의무로 등원하지 않고 자율로 등원합니다. 9시까지 와서 마찬가지로 원한다면 10시까지 자습할 수 있어요. 식사는 밖에 나가서 할 수도 있고요. 일요일에도 똑같이 우리 학생 지도팀이 와서 관리 똑같이 해줍니다. 뭐 반수를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니까 가급적 주말에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많이 부족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프리정규반부터 아니 우리 조기 선발반, 프리정규반 시즌 1, 2, 3, 4 그리고 수능 이후에 정시 상담까지 학원에서 쭉 계획을 잡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프리반수반과 반수반의 특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시즌 1, 2 수업이 다 남아 있습니다. 네, 와서 앞에 거 보실 수 있어요. 알겠죠? 현장 강의 무한 패스. 그리고 이투스 온라인 구독권 첫 달 무료고요. 그리고 이후 평생 50% 할인입니다. 평생 공부하시면 안 되겠지만 50% 할인이고요. 그리고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평도 저희 학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리 남아 있고 우리 전라담임 선생님들하고 쭉 컨설팅 받을 수 있어요. 많은 생각들을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학생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건 혼자 오래 있지 않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혼자 오래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긴장감이 너무 심하거나 너무 떨어집니다. 수업 적당량 잘 들어야 되고 그리고 담임 선생님이랑 상담도 원활하게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다방면으로 관리가 잘 되는 역시 뭐 종합반이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제일 안전하고 좋은 방법입니다. 가장 넓은 길이에요. 다들 이렇게 와서 저희 강북청소학원이랑 같이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부모님들은 아마 굉장히 동의하실 거라 생각하는데 저도 뭐 제가 좀 동안이긴 하지만 나이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나이쯤 되면 되게 후회가 되는 그런 일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되돌리고 싶은 과거, 부끄럽지만 후회 없이 산 어른들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아다시피 우리가 그 시간 여행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지? 그 잘못, 내가 옛날에 잘못된 선택을 했는데 그게 그냥 그때 이례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내 인생에 뭔가 하여간 짜증나는 구석으로 남아 있어서 내가 정말 타임머신만 있다면 타고 가서 그거 하나만 딱 바꾸고 싶은 그런 잘못된 선택들이 있거든요. 후회스러운 과거가. 근데 아다시피 우리는 과거로 갈 수 없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 재수라는 게 인생에서 거의 유일하게 우리에게 허용된 시간여행의 순간이에요. 우리 다시 고3으로 돌려보내주는 거잖아요. 인생 물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앞으로 여러분 어른이 되면 이런 거 없어요. 내 과거를 책임지고 사는 게 어른이에요. 그런데 지금 청소년기가 끝나고 어른이 되기 바로 직전에 애매한 시간에 나한테 다시 한번 인생 물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이거 되게 소중한 거예요. 어른들은 되게 공감하실 거예요. 한 번만 나에게 기회를 다시 준다면 선생님도 되게 후회하거든요. 저는 서울대 나왔는데요. 그때 의대를 갔어야 돼요. 굉장히 후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가 나에게 한 번 더 주어진다면 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여러분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동일한 그 논리로 그래서 저는 이 재수란 반수란 지난 후회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후회가 없는 인생을 살았으면 이거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내 과거가 후회가 남았기 때문에 그거 바꾸려고 이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정말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고 내가 뭘 구체적으로 잘못했는지 남 얘기하듯이 정확하게 리스트업 해가지고 나 이거 바꿀 거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1년 학원에서 와서 하면 열심히 잘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내 정확한 잘못이 뭐였는지 남 얘기하듯이 정확하게 리스트업 해야 돼요. 내가 아침잠이 많았나? 나는 의지가 약한가? 나는 쓸데없이 친구 관계가 너무 넓은가? 나는 말이 많은가? 나는 과하게 생각이 많은가? 이거 되게 큰 단점이거든요. 생각이 많으면 마음에 불안감이 싹 터요. 생각도 없이 그냥 굉장히 단순하게 열심히 공부에만 몰입해야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무슨 얘기 하는지 알아들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되게 중요한 시기고 너무 값진 시기를 염치 없게도 우리 엄마한테 한 번만 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본인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철저하게 자기 과거를 좀 반성하고 뉘우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나 단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삶을 살겠다라고 하고 오는 거잖아요. 그죠?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삶을 살겠다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와서 말 그대로 정말로 내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삶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으니 선생님 도와주세요. 이게 정확한 자세입니다. 학원에 오는 제일 좋은 자세. 도와주세요. 그러면 정말 도와줄게요. 잘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잔소리가 길었는데요. 다들 뭐 좋은 마무리해서 11월에 다들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설명이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